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을 때 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즉 X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 혹은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즉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이 방향뿐만 아니라 X축의 평행한 방향은 이 방향도 있고요. Y축의 평행한 방향은 이 방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네 가지를 이렇게 가는 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 다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 다음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Y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걸 얘기하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이 점의 평행이동은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놈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편의상 n과 n이 모두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지? 그럼 봐라. x1에서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x좌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놈이 바로 n만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죠? 네. 그 다음에 다시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요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라. 이 점이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갔다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결국은 어디로 왔다라는 거야? 네, 요 점이 요로 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요 점으로.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요 점의 좌표는 눈에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죠. x1 플러스 m, y1 플러스 n 요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점의 좌표에다가 x축으로의 평행이동의 양만큼을 더해주고 y축의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더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 m이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보자. 몇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은 어딜까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죠? 2에다가 요입니다. 요 2.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의 양만큼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평행 이동의 양만큼을 더해 주시면 즉 음수를 더한다라는 건 결국 2를 빼준다라는 거와 똑같으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점은 4,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뭐 하나 더 해볼까? 마이너스 3,5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면은 뭐 볼 것도 없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플러스 4. 결론적으로는 어느 점으로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4, 9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고민할 게 못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이 도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도형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도형이라는 의미가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그 다음 원의 방정식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을 여기에서는 이 직선과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점의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봐. 이 직선이든 원이든 x, y라는 어떠한 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1처럼 이 x, y라는 점들이 x의 2배에서 항상 1을 뺀 게 y랑 똑같다. 이러한 관계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즉 규칙성, x와 y 사이에 규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x, y라는 점들을, 즉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쫙 다 찍고 나면 직선 하나가 나오더라 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다 라고 했다면 이 x, y라는 점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즉 규칙을 가지면서 x와 y는 이런 규칙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점들이 쫙쫙쫙쫙쫙 찍혔을 때 그 점들, 찍힌 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원이 되더라. 뭐 이런 의미였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럼 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평행이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지? 그럼 보자. 이 x, y라는 점이 자, 지금 우리는 평행이동을 x축으로는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얘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요렇게 이동한다고 알고 있죠. 그럼 보자. 이 관계 y는 2x-1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라는 점이 지금 모두 다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x, y의 관계식이 얘였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평행 이동한 이 점들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 우리가 요 놈을 그래서 large x라고 놓고 요 놈을 large y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large x, large y라는 요 점들의 관계식만 구하면 이놈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관계식을 얻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봐. 우리는 여기서 x 플러스 m을 우리가 뭐라고 놨어요? large x라고 놨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n을 large y라고 놓은 거야. 자, 우리의 목적은 large x와 large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둘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요 놈이지. 누구야? small x와 small y의 관계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왜?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m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n이거든요. 요거 그냥 넘긴 겁니다. 그럼 봐라. 우리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을 알고 있다고? 바로 스몰 x와 요거 색깔을 바꿔봐야 되겠다.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잠깐만, 요 색깔이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예 우리가 저 주황색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에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놈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갖다 넣어주면 잘 봐. 스몰 y 대신에는 라지 y 마이너스 n을 갖다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지 y 마이너스 n은 자, 2배의 스몰 x 대신은 라지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끝났다 이거야.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 그 관계식이 나와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관계식이 여기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라지 y는 그죠? 오늘 난리 났습니다. 라지 y는 2의 라지 x 마이너스 2m 그 다음 플러스 n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봐. 우리가 아까 그죠? 봤던 이 y는 2x-1이라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식입니다. 요식. 요식이에요. 요식. 오케이? 자,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지? 스몰 y 대신에 라지 y 마이너스 n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마이너스 m이 들어갔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헷갈린단 말이야. 봐. x, y라는 점을 그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데 잘 봐. f의 x, y는 이꼴 0을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뭐가 되냐 하면 f의 x-m, y-n 이꼴 0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 교과서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 참고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대부분 외워버린단 말이야.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거꾸로 들어가는구나.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점들이 모여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에는 결국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고 이렇게 평행 이동한 바로 이 큰 x 플러스 m, 즉 라지 x죠. y 플러스 n,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할 때에는 요 놈으로부터 스몰 x가 뭔지 스몰 y가 뭔지를 찾아내서 요 스몰 x, 스몰 y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관계식, 즉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에 대입해서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얻는구나. 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y 대신에 y-n이 들어가고 그죠? 네, x 대신에 x-m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얘는 라지 x, 라지 y 아닌가요? 그러는데 우리가 점 자체를 라지 x, 라지 y로 놨잖아. 이 점들이 모여있는 규칙성을 나타내는 게 이거니까 우리가 봐. 2x-1이라는 직선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를
m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 맞아요? 평행이동했으니까 당연히 평행하겠지, 두 개가. 그쵸?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y-n은 2배의 x-m-1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응? 그럼 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봤던 거 볼까요? 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꼴 9가 있어. 이 원을 그죠? 이 원을 x축으로는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지. 그럼 봐. 사실은 이 x, y라는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로 다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통째를 라지 x, 통째를 라지 y. 자, 우리의 목적은 뭐야? 우리의 목적은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얘죠. 얘가 누군데?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 라지 x와 라지 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 즉, 봐. x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지. x는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라지 x는 스몰 x 플러스 3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라지 y는 스몰 y 마이너스 2니까 결과적으로 스몰 x는 라지 x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y는 라지 y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스몰 x와 스몰 y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에 갖다 넣어주는 거지. 그럼 봐. 얘는 라지 x 빼기 3 빼기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2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꼴 9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은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뭐냐? 이거는 그냥 라지 y로 쓸까요? 라지 y 플러스 4의 제곱은 이꼴 9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결국은 봐. 결국은 x 자리에 뭐 들어갔어? x 자리에 x 빼기 3 들어갔고 y 자리에 y 플러스 2 들어갔잖아. 이게 뭐라고? 반대다 이거지. 반대. 3만큼 이동했으면 x 빼기 3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요런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니네 생각을 해봐. 원이 평행 이동을 했다고 반지름이 바뀌겠니? 아니죠. 그래서 반지름은 유지가 되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얼마냐 하면요. 잘 봐라. 이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딱 요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몇 콤마 몇이겠어? 4, 마이너스 4겠지. 즉 원이 평행 이동을 하면 중심의 좌표만 바뀌는 거지 반지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4냐? 맞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행 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고 점들이 모여서 원이 됐다.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진 규칙성을 x, y에서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한 것이 곧 직선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평행 이동, 특히 도형의 평행 이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형의 평행 이동은 반대다. 응? 반대로 부호를 넣어버리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지식이 됩니다. 알겠죠? 꼭 요 관계를 파악하면서 평행 이동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됐죠?